네, 안녕하십니까. 신길의 미장원 신길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용실 인테리어입니다. 미용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비용을 처음으로 쓰는 기회일 수 있는데 기회?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왜 그러냐면 제한된 예산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만족스러운 프로젝트 결과가 나오기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테리어 계약을 하기 전에 우선은 제일 먼저 공간을 찾을 때, 미용실 스페이스를 찾을 때 염두에 둘 부분이 수도와 전기입니다. 수도와 전기 같은 경우는, 수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물을 내렸을 때 우리가 샤워실에서 샴푸할 수 있는 적정한 수압이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대접 2005년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아서 물탱크에 펌프를 설치했는데, 그 펌프를 설치해서 불규칙한 수압이 생기다 보니까 전기 보일러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3대, 작은 보일러가 2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보일러가 다른 매장에서는 고장 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순간 온수기 전기보일러, 도시가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가장 이상적이고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공간도 덜 차지하고 한 달에 뭐 3만 원, 2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만 내면 크게 고장날 일 없이, 또 손님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온수가 나왔었는데,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손님이 많이 몰리는 날은 그 용량이 적어서 대표지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이라든지 겨울을 지나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손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년차, 2년차 지나서 매장이 이제 손님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용량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작은 보일러의 내구성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한 2년을 못 넘깁니다. 손님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많이 대표지고 사용하기는 편했는데 2, 3년 정도 지나니까 고장나고 터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도시가스를 신뢰를 하고 선호를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괜찮아도, 그렇지 않은 업체는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200에서 50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지, 이 매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을 거고, 뭐 크게 그런 거 없으면 뭐 이렇게 설치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기보일러를 적정한 용량에 설치하는 걸 권해드리고, 우선은 미용실 하는 공간 자체가 뭐 1, 2층 단층, 1층에서 3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이렇게, 아니면 복층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가 남포점인데, 남포점 같은 경우는 2층, 3층 복층인데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기는 복층이 좋아도 복층은 그렇게 권해드리는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1.5배 더 들고, 각각의 2층, 3층 이런 곳에 시술 의자, 집기 각각 다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걸 예상해서 2층, 3층을 했는데, 직원들은 2층을 주로 사용하지 3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공간을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공간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겠죠. 제가 고층 건물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매출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1, 2층 매장에 위치해 있는 건물에서는 성수기 때 전기요금이 50에서 60만 원 나왔다고 했을 때 복합 건물에서는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 정연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을 합산하면 상당히 많은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많이 그거 하고,
뭐 2층, 어차피 2층으로 입점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관리비까지 주고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없는 매장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라 하면 인테리어 업체한테 직접 주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 비용은 순수 인테리어 비용이고 간접 비용 같은 경우는 집기 비용이죠. 간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소품, 의자, 뭐 시술 의자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순수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항상 오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중간중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마감 재질을 들고 옵니다. 이 샘플, 저 샘플. 근데 누가 봐도 이 샘플이 더 이쁘고 그런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이 참 애매한 게 항상 예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보유해야 되고, 왜? 사람 마음이 좀 더 이쁜 걸 하고 싶고 자기 컨셉에 이러한 재질을 쓰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가장 불필요하고 욕심내서 했던 게 뭐냐면 신기루 미장원의 컨셉이 손님이 들었을 때 반전을 위해서 이름은 촌스럽고 한국적이고 문턱이 낮아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면 럭셔리한 공간을 꾸미고자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또 배워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인테리어 비용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테리어가 빛날 수도 있고 빛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는 LED 간판, 아크릴 간판, 천간판, 또 그리고 스포라이트 간판 이래 있겠죠. 제가 다 써봤는데 LED 간판이 가장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비싸기는 해도 유지 보수에서는 가장 좋고 고장난 날 일이 가장 현저히 적습니다. LED 간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의 변환도 용이하고 그렇긴 한데 다른 아크릴 천 같은 경우는 비라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절치 않으면 아크릴 간판에서 조명을 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크릴로 해가지고 간접 조명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전구도 그렇고 부식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컨셉에 맞게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간판을 선정하시면 되고 간판은 또 비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보통 제가 비싸게 준 간판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간판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간판 업자 선정도 잘 하시기 바라고 우선 외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건물 페이스의 계약이 끝났고 수도 전기 해결이 됐고 안에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컨셉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모던한 컨셉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부분은 럭셔리하게 가고 어떤 부분은 빈티지하게 가고 이렇게 되면 스타일 자체가 섞이기 때문에 조화롭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성된 거는 부분적으로는 이쁜데 전체적인 조화가 왠지 이상하고 이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서히 없어지고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라 적절하게 동선을 짜여진 우리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프로젝트 하시는 분한테 의뢰했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는 약사한테 주문하고 병원은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는 거 있듯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거는 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컨셉을 반영하면 되겠지만 정작 전문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원하는 컨셉으로 하시면 되고 천장 같은 경우는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비용을 좀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노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할지 아니면 페인트를 할지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노출 천장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 들어가는 데가 청구가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구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 오는 개방감을 위해서 노출을 많이 선택했고 노출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펜던트 조명을 많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던트 조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천장에서 줄로 내려오는 조명을 펜던트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샹들리에도 포함이 됩니다. 펜던트 조명 같은 경우는 매장이 넓으면 여러 종류의 이쁜 펜던트 조명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쓰다 보니까 전구값도 만만치 않게 들고 중요한 거는 먼지가 쌓입니다. 가등이죠. 전구를 씌워진 가등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LED로 조금씩 바꿔봤는데 LED 조명이 청소할 일도 없고 그리고 조명도 잘 나오고 조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유지보수 전기세도 훨씬 절감이 됩니다. 전열이 많이 발생하거나 전구값도 이쁜 조명 같은 경우는 전구값도 2, 3만 원, 1, 2만 원 비쌉니다. 이 전구값도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이 들지 않는데 2, 3년 정도 지나면 전구가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구 찾기도 힘들 뿐더러 또 똑같은 색깔, 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명을 많이 드는 전구보다는 LED 조명을 선호하고 LED 조명은 흰색, 노란색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밝고 덜 밝고 이 차이인데 그거는 뭐 케이스에 나와 있는 표 그대로 주문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천장 조명은 우선 그렇게 조도가 나오게끔 시술 때는 좀 더 밝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어둡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겠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천정형 에어컨과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낸 난방이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 플러스 쓴 전기 요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계약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하고 선언평 기준으로 천정형 에어컨이 2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계약 전력이 한 15kg가 가장 적당합니다. 저희 첫 번째 부산대 매장이 계약 전력이 15kg인데 크게 19년 동안 장사하면서 맥시멈 매출이 뭐 5천, 6천 나왔을 때도 크게 전력상으로 뭐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오버가 되지가 않아서 그 정도 계약 전력으로 하고 계약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금은 더 많이 나옵니다. 불필요한 계약 전력을 높일 필요 없이 계약할 때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작은 매장에서는 스탠드를 물론 써야 되겠죠. 15평 이상 매장에서는 천정형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혼자서 1인 샵 같은 경우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낫겠죠. 그리고 뭐 스탠드 에어컨은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게 나오는 반면 시원한 반면에 난방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천정형 에어컨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에어컨이 해결이 됐으면 우선은 벽으로 가겠죠. 벽을 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로 이게 그냥 빈티지 노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벽지를 바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칠도 해봤고 벽지 노출도 해봤고 그리고 시멘트도 해봤고 타일도 해봤는데 벽돌이 가장 유지보수다 이런 게 잘 용이하고 편했습니다. 또 벽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리뉴얼을 고려했을 때 회색 벽돌 같은 경우는 칠로해서 뭐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바닥으로 넘어갔을 때 바닥 같은 경우는 뭐 타일 바닥이 있을 거고 대리석 바닥이 있을 거고 에폭시 바닥이 있을 거고 나무 바닥이 있는데 제가 모든 바닥을 다 해봤을 때 가장 유지보수나 제일 좋았던 거는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나무 바닥 중에서도 원목이 아니라 강당에 쓰는 그 나무를 썼는데 우리 직업 자체가 항상 일어서 있고 이렇게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직업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나무 바닥 중에서도 원목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포동 매장에 나무 바닥과 원목 이 두 가지를 다 썼는데 가격은 조금 싸고 이쁘긴 했는데 막상 유지 보수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흠집이 났을 때 스크래치, 움푹 파이는 거, 물에 대한 내구성 이런 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강당에 쓰는 나무 바닥을 추천해 드리고 타일 바닥 같은 경우나 대리석 바닥 같은 경우는 판이 큰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줄눈이 많이 생기겠죠. 줄눈이 많이 생기면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금방 더러워지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넓고 깨끗해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재 타일이라든지 대리석 같은 경우는 큰 걸 많이 선호해 드리고 줄눈이 적게 들어가는 걸 선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 매장, 동래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에폭시를 2007년도에 처음 써봤는데, 그때는 뭐, 이 방법이 최근에 이제 나온 방법이라서 몇 번의 칠러해서 했는데, 처음에 의뢰했던 컨셉과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한 번 더 칠한다고 해서 그 앞전보다는 광택이 많이 나거나 좀 더 좋아지긴 해도 뭐 예상했던 그런 컨셉은 나오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무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은 에폭시를 시공했는데 네 번째 매장 서민점을 오픈했을 때 마지막 이제 에폭시 방법으로 하고 두 번 다시 안 쓰려고 이렇게 에폭시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들이부었는데 들이붓고 저절로 수평 몰탈이 되게 했는데 그 방법이 제가 했던 에폭시 바닥 시술 방법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퀄리티가 뛰어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마른데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거의 유리구슬 바닥처럼 되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금방 스크래치가 나고 이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은 유리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들이부었을 때 에폭시가 마르는 시간이 3, 4일 만에 마르지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마르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금방 나고 광택도 금방 잃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잘 고려해 가지고 계약을 하실 때 보통 건물주가 인테리어 기간을 빼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컨셉 같은 경우는 모던으로 가든지 럭셔리,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미니멀하게 가든지 다점포로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컨셉을 좀 더 통일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했던 바보 같은 짓이 뭐였냐면 부산대점을 오픈하고 동래점을 오픈하고 사직점을 오픈하고 경성대점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 5년도 안 되는데 5년째죠. 5년째 사직점 매장을 리뉴얼 했습니다. 단순히 뭐 불편하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직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약간 모던 빈티지한 느낌의 컨셉이었는데 사직점은 예쁜 커피숍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히 컨셉의 통일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리뉴얼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이 돈을 많이 쓴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보통 그렇게 다점프로 가게 되면 좀 미니멀하게 이렇게 통일된 컨셉을 유지하는 게 차후에 5년 또는 10년 지났을 때 리뉴얼을 고려하실 때 비용적인 면이 적게 듭니다. 과하게 많이 들어간 인테리어는 언젠가는 낡고 또 불특정 다수인 손님이 많이 쓰게 되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부서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인지를 용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컨셉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유니크한 컨셉을 많이 찾다 보면 조명도 저도 제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기대치보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주로 기성품을 많이 쓰시면 되는데 저도 기성품을 쓰기 시작한 거는 마지막 남포점 매장을 기점으로 기성품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홈메이드라든지 제작된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 하나가 30, 50, 소파 하나가 50, 100 이렇게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내 공간에서 내가 의도했던 창의적인 공간이 나왔는데 이런 비용쯤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장사라는 거는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변면은 많이 넣으면 좋은 거고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은 의자라든지 집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서지면 다시 교환할 수 있는 조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그러한 제품들은 우선은 뭐 이케아 많이 있겠죠. 탁자라든지 집기 같은 경우는 이케아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명품 의자 같은 경우는 OEM 아무래도 카피한 제품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죠. 디자인은 이쁜데 퀄리티는 조금 그거 할지언정 전체적인 컨셉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컨셉이 이루어지고 공사 진행에 있어서 의뢰했던 사람이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공사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왜?
설비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지는지 본인이 알아야지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S가 가능하지. 하다못해 전기 콘센트 못 고치고 안전기 못 고치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를 때는 매장을 스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모르고 있으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